안녕하세요. 본 면담은 2024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서구의 뿌리 목재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하고 인천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해안종합목재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조영팔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남영순입니다. 그럼 2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가족이라든지 또 일상적인 것, 또 대흥목재에 입사하셨을 때와 생활과 또 이야기들, 그리고 해안실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혹시 그때 못다한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 조금 더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때 근로자들이 이제 뭐 퇴근하고, 네. 그때는 이제 인천제철, 네. 동국제강, 뭐 저 대성목재, 이건산업 이런 데서 이제 퇴근하고 근로자들이 갈 때가 송림동 시장이 그때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 길밖에 없었어요. 오, 네. 네. 그랬을 때 그 공락주점이라는 그 지금도 있지만, 네. 그 공락주점이 처음 생겼어요. 네, 어느 할머니가 이제 처음 만들어서 하셨는데 근로자들한테는 참 좋은 곳이었죠. 그때 뭐 한 3,000원 정도, 3,000~4,000원 정도면은, 네. 근로자들이 이제 퇴근하면서 막걸리 한 잔 또 실컷 먹고 가고 그랬죠. 어떤 크기가 3,000원이었어요? 대자가 3,000원. 대자가 3,000원이요? 네. 중자가 2,000원, 소자가 1,000원 막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하셨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고단백 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는 닭알탕 딱 한 가지예요. 닭알탕. 그런 집이 정말 원조집이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해주실 말씀 또 있으신가요? 글쎄, 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진행하시면서 네. 또 여쭤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사 설립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셨잖아요. 회사 설립하고 나서 회사 설립이 언제시죠? 설립하신 일자가? 제 회사요? 네, 네. IMF 97년도를 마지막으로 먼저 다니던 해안실업을 그만두고, 네. 98년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쉬면서, 하다가 이제 99년도에 법인 설립을 했죠. 99년도에요? 네. 그러면 설립 당시에 그래도 99년이면 2000년을 앞두고 있어서 그 전에는 네. 없었던 이런 설비나 이런 시설들이 조금 그래도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신식 설비라든지 도구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온 게 있었나요? 2000년도의 말씀이죠? 네네. 2000년대를 지나서 네. 후반에 가면서 이제 이런 자동 기계라든지 네. 자동 설비가 이제 시작이 됐죠. 전에는 거의가 이제 반자동으로 제재를 네.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 좀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제 한 2명씩 줄었어요, 그때는. 2명 정도씩. 네. 자동 제재기가 이제 생기면서 한 2명 정도가 줄었죠.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또 비교한다면 좀 어떨까요? 시설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그 뒤로 이제 설비가 이제 자동 설비가 많이 설치되면서 뭐 지금도 이제 큰 인원이 안 들고,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99년에 법인을 설립하셨는데 그때는 검단에서 시작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 이 북항으로 바로 오신 건가요? 검단에서? 검단에서 바로 이리로 온 것이 아니고 가자동으로 왔죠. 네, 가자동으로 오시고 네. 혹시 그때 가자동으로 이전하신 이유도 있을까요? 검단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도로가 생기면서 네. 그래서 이쪽 가자동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면 그 가자동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나오셨는데 가자동에 그때 이제 목재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 가자동의 그 목재 제가 오게 된 회사도 네. 전에 다른 분이 하시던 회사예요. 아, 가자동도요? 네, 네. 그거를 제가 구입을 했죠. 네. 그러면 그때 또 어떤 공장들이 좀 있었을까요? 주변에요. 네. 그 주변에 이제 목재 회사하고 이런 그 악기? 영창 악기나 이런 것도 그때 있었을까요? 예, 그때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저는 좀 가구가 궁금한데요. 가구가 또 인천에 가구 단지가 많잖아요. 좀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자개장롱 있죠? 네, 네. 이런 거를 많이 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그 아파트의 가구가 이제 그런 수동 네네. 가구가 아니고 예. 대량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가구들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그때 가구들이 회사가 생긴 게 우아미 가구, 뭐 바로크 가구, 사믹 가구, 또 레이디 가구 이런 회사들이 좀 큰 회사들이 생긴 거죠. 그때 정말 그 유명한 가구 회사들이 가자동에 다 몰려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르네오 가구도 들었었는데 보르네오는 여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보르네오는 이제 남동공단 쪽에 남동공단 쪽이요? 네, 있지 소래 쪽에. 네. 그러면 위치가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뭐 남동공단 쪽이나 또는 가자동에 이렇게 가구 단지가 좀 구분해서 나눠져서 이렇게 가구 단지가 생긴 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아무래도 이 가자동 쪽에는 이 원자재 구입이 쉬우니까 또 이 배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네. 모든 원자재가 인천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편리한 점이 있었겠죠. 가구 회사들이. 네. 그리고 가구도 많았지만 악기 회사도 여기가 유명했었잖아요. 네, 악기 회사는 이제 삼익 악기하고 네. 영창 악기 두 악기 회사가 있었죠. 네. 네. 영창 악기하고 삼익 악기가 모두 여기 가자동에 있었어요. 삼익 악기는 계산동 쪽에 있었고, 계산동, 네, 네. 부평 쪽에. 네, 네. 영창악기는 가자동 쪽에 영창악기가 있고. 네. 네. 그러면 이때 영창악기나 유명하더라고요, 인천에서. 그러면 규모는 이때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 직원 수로 본다면. 직원 수가 많았죠. 그때는 네. 영창악기나 삼익악기 피아노를 많이 만들고 네. 또 기타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로 이제 2010년 이후로 네. 영창악기가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오. 이 자재 원자재하고 네.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또 회사가 또 노동조합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영창악기, 삼익악기가 외국으로 나가게 됐죠. 네.
두 개의 그 악기 회사가 전부 중국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네, 중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이렇게 나갔죠. 네. 그러면 선생님 회사도 이 가저동 쪽으로 오게 되면서 사업에 어떤 변화가 좀 생겼나요? 네, 아무래도 검단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도로 사정도 안 좋고, 네. 원자재 물류도 좀 하기가 좀 어려웠고 네. 그랬는데, 가저동에는 뭐 물류도 편하고 여러 가지 제조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생산 품목을 변화하는 거 이런 것과도 좀 연결이 될까요?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검단에서 할 때는 건설 쪽에만 건설회사, 네. 또 이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려면은 저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네. 모델하우스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그랬죠. 네. 네. 그러다가 가저동에 와서는 이제 우리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파트 문화도 좋아지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조경 시설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네, 각 시도에도 이 아파트 아파트 내에도 네. 바닥도 데크도 깔고, 네. 또 파고라 쉼터도 생기고, 네. 어린이 놀이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조경 시설 문화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가 한 몇 년도 정도일까요? 2000년대 초반 아니면 2010년대? 그러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방부 산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도 네. 그 조경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해서 방부 산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러면 지금 방부시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부시설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재는 그냥 우리가 이제 있는 침엽수, 네. 그걸 그대로 쓰면은 이제 나무는 언젠가는 썩죠. 네네. 근데 이 방부를 하게 되면은 수명이 길어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쓰면은 5년, 예를 들어서 네. 5년 쓸 거를 방부를 하면은 10년 이상, 뭐 15년, 20년까지도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방부가. 네. 네. 수명을 연장. 그러면 이 반부 목재 분야에 이렇게 도전하신 이유가 좀 어떻게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네. 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부 목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기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그런 뭐 기계 설비들도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자동으로 오면서 방부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시장에도 방부를 그 목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방부를 하려면은 방부를 할 수 있는 시린더가 있어야 돼요, 통이. 네. 예, 그게 우리가 길이가 18m에 지름이 2m 되는 그런 실린더를 네. 수입을 해서 네. 그 안에다가 이제 약재를 집어넣고 압력을 가해서 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압력 가하는 게 이제 가압식이라는 가압이죠. 네.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런 기계들은 대부분 좀 수입에 의존했던 건가요?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 기술자들이 만든 실린더도 있었고, 네. 저희는 이제 또 그 만드는 과정이 좀 가격도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말레이시아에서 약재를 수입하신 분이 네.
그거를 수입을 해줘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맛집의 어떤 비법 양념을 여쭤보는 것 같은데 혹시 방부 목재 만드는 이런 과정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원자재가 들어오면 네. 길이별로 조목을 해서 절단을 해서 네. 제재기에서 규격별로 제재를 해서 네. 또 그거를 대패를 해서 자연 건조를 시킨 다음에 방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그 해안종합목재에서 그 방부 처리 중에서도 ACQ라고 하는 방부 처리가 또 있더라고요. 혹시 방법이 다른가요? 앞에서 했던 것과는? 그 전에는 CCA라는 약재가 있었어요. CCA. 네. 그 약재는 비소, 크롬, 구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할 때 2006년도에 네. 2005년도에 우리가 산림청 산하에 그 한국목재보존협회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대에 이제 그 상병찬이라는 친구가 회장을 했고, 네. 그 후에 2대 2006년도에 제가 보존협회 회장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 CCL이라는 약재가 그 비소하고 크롬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저희 협회하고 같이 산림과학원하고 같이 약재를 변경하게 됐어요. 약재 변경. 제가 네. 회장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CCA 친환경 약재인 CCA로 바꾸게 된 거죠. 네. 그럼 잠깐만요. CCA 약재는 비소크롬 이렇게 돼서 해로운 건데 지금 바꾼 게 ACQ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ACQ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ACQ에는 천연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나요? 거기는 이제 비소크롬이 빠졌어요. 그러면 구리는 들어가고, 네, 구리는 들어가 있고, 예. 암모니아가 들어가 있죠. 암모니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비소크롬 때문에 그 방송에도 많이 났었고, 또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어린이 놀이터가 이제 옛날에는 그런 방부를 안 하고 그냥 썼기 때문에 땅에 묻어지니까 썩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방송에도 많이 생기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방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산림과학원에서도 방부를 하게끔 저희들한테 그렇게 권장을 했죠. 네. 이런 약재 변경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뭐 여러 재료들을 조합을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ACQ라는 약재는 이미 선진국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한 거예요. 네. 네. 저희들이 그 후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약재를 제조를 지금도 현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CCA나 ACQ나 이런 거 외에 또 다른 뭐 방부 처리 방식이 있나요? 약재는 또 다른 약재가 있죠. 있고, 그럼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다른 더 좋은 방법의 이 방부 목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현재는 없죠. 그래도 ACQ가 가장 좋은 방식.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방부 목재가 그래도 뭐 등산을 할 때도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산을 오르는 곳에도 있고 놀이터에도 있고 또 조경시설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은 등산로 이런 데 가면은 바닥에 침목이라든지 옆에 난간대라든지 이런 게 다 방부 목재로 만들어서 지금 설치해 놓은 겁니다. 지금도 저희 회사에 아침에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요? 네.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이렇게 댓글 보면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화강암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계단을 만들고 했었잖아요. 거의 돌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 돌을 이용한 것보다 나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좀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돌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돌도 수입을 했는데 나무는 친환경제 자재죠. 네. 그러니까 질감도 돌보다도 좋고 네. 해서 우리 국내 목재 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목재 방부목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됐죠. 그 처음에 이런 방부목을 야외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외부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의 편견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비가 오거나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나무가 빨리 이렇게 상하게 되니까 오래 가지 않아서 이런 편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데크재를 주로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데크재를 방부를 제대로 안 하고 사용한 것들은 많이 썩었고 네. 또 절차를 잘 밟아서 한 그 데크재나 이런 거는 그렇게 썩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또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나무가 뭐 상하게 돼 있죠. 나무도 그런 어떤 칠을 해주고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는데 맞아.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보기에 흉하게 된 그런 시설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한옥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살면서 계속 쓸고 닦고 해줘야지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나무로 된 것이. 그러면 그 방부목이 그 장수명 주택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주택들하고도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둥재나 뭐 보나 이런 데들은 방부목재를 안 쓰고 네. 기초 토대할 때는 그걸 써야 돼요. 아, 네, 네. 기초할 때는 그 방부목재를 가지고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집을 짓는 게 많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부목재는 뭐 조경시설 자재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에 네. 또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뭐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들은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그 사찰이나 우리 옛날 건물들은 대부분 목재였잖아요. 그런 목재들 중에서도 좀 오래 가는 건물들이 있죠. 그런 거는 방부목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죠. 네. 네. 어떻게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목재는 네. 이 뭐 자연 그대로 생물 아니에요. 네. 올해 그런 사찰이나 오래된 건물들이 갈 수 있는 거는 바람이 잘 통하면은 공기가 잘 통하면은 오래 가요. 이 철부도도 더 오래 갑니다. 습도를 조절하는 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목재는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데크재라는 그 목재가? 주로 지금 우리가 방부 목재를 하고 있는 거는 네. 침엽수의 미송을 쓰고 있고요. 미송은 우리나라 그 소나무 아닌가요? 미국에서. 미국 거예요? 그래서 네. 미송이에요? 네. 아,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뉴송이라고도 있어요. 뉴송? 뉴질랜드인가? 뉴질랜드. 네. 호주에서 오는 건 호송. 아, 호송. 네. 그렇군요. 그렇게. 와. 예.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막 그렇게 크게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 미송을 수입하는 과정,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미송이 있고 호송이 있고 뉴송이 있고 이런데 그래도 이런 품질 비교들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 미송이 좀 가장 좋았던 사용하시게 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다른 데 나무들도 좋은 거는 있죠. 근데 네.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미송은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가 많고 네. 또 강도도 강하고 네. 유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주로 미송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입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까다로운 건 없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나무가 그냥 들어오는 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가서 어떤 선별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있는 회사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미국의 미송이나 뭐 더글라스나 이런 거를 우리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수입을 했는데 네. 그 수입 과정은 옛날에는 뭐 70년대, 80년대는 종합상사가 다 수입을 했어요. 오, 종합상사가요? 네, 네. 종합상사. 우리 개인 일반인들은 그런 과정이 좀 어려우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IMF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종합상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나와서 이제 그 과정을 아니까 수입을 지금까지도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그럼 종합상사에서 수입해온 걸 이제 우리 회사는 제재소들이 사서 네. 사용을 했죠. 그러면 직접 해안종합목재가 뭐 그 외국하고 이렇게 뭐 따로 수입 과정 절차에 대해서 하는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 원자재 수입을 안 했어요. 그걸 하려면은 네. 또 뭐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국내에서 수입된 거를 사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재소들이. 네. 종합상사 이런 곳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그때도 인천항을 통해서 이렇게 좀 들어왔나요? 그렇죠. 거기가 다 인천항을 통과해야죠. 그러면 우리 해안종합목재에서 주문을 넣으면 그만큼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이제 야적장에 이제 네네. 야적해 놓은 걸 가서 저희들이 뭐 골라서 사오고 네. 한 번 가시면 얼마 정도 사오세요? 나무. 지금 차가 네. 25돈 차가 거기에 네. 한 차씩 오는 거죠. 하루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물량을 네. 뭐 한 차든 두 차든 세 차든 필요한 대로 사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항상 그 종합목재 안에는 그 수입할 때는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시간이. 수입해 와서 종합상사에서 좀 야적을 해놓고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런 통관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기일이 미뤄지거나 이랬던 적은 없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네, 수월했어요. 네, 통관이나 방역이나 이런 네. 거에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네네.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선생님이 계셨던 곳을 보면 여기 북항도 그렇고 또 살고 계신 청라도 그렇고 가자동 일대가 대부분 매립지잖아요. 네. 그 매립할 당시에 매립 전의 모습도 보셨을 것 같거든요. 매립 전에는 여기가 전부 바다였죠. 여기는 이제 회사가 있는 북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산업 네. 지금 뭐 여기 송림동 이 일대가 다 바다였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매립을 해서 회사들이 생긴 거죠. 매립 지금도 그러니까 인천교 넘어는 다 매립한 데예요.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쪽도 예, 다 그냥 갯벌이었죠, 다. 그러면 그 인천교가 이렇게 그 갯벌을 넘어 다니는 역할을 좀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 인천교가 없으면은 이쪽 네. 가자동 이쪽을 올 수가 없었죠. 네. 그러면 이 부분 아니고 가자동 일대나 이건 산업이 있었던 곳은 제가 염전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일부 염전도 있고. 예. 네, 그랬죠. 염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섬들도 이렇게 많이 매립이 됐을 텐데 그 청라도 개발되기 전에 이런 섬의 모습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도 좀 보셨어요?
지금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인천 제철 그 체육시설이 운동장. 네. 또 그 대우 자동차 주행 시험장 있는 데가 섬이었어요. 아. 네. 혹시 섬 이름도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섬 이름은 네.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떤 섬은 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 위생차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섬도 주물단지 쪽 그런 역할을 했던 섬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그것이 저 아시아 경기장 건너편. 네. 지금 그 시 공원일 거예요. 네. 거기가 또 그 섬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 밑에를 길이 있는데 뭐 인천 시내에서 나오는 분뇨, 오수들 네. 이런 거를 다 거기다가 버렸죠. 지금도 그 섬이 있죠. 있죠. 있고 그 주변이 좀 이렇게 주물 공장이 되어 있고. 그 건너편이 이제 주물공단이었죠. 주물공단이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가자동 쪽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께서 이제 가자동 쪽에서는 또 사업을 하셨고 또 그 영남 아파트 쪽에 또 거주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자동 모습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초 중반까지의 가자동 모습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1985년 정도 80년대 중후반 무렵에 가자동이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이었대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쪽이 아무래도 네. 이쪽 뭐 청라 이런 거 생기기 전에 네. 주거지가 그쪽이 많이 있었죠. 주거 생활할 수 있는 데가. 왜 이렇게 주거 생활 공간들이 거기에 많았을까요? 그 이쪽에는 개발 단계였으니까 네. 그쪽에는 이미 생활할 수 있는 그 뭐 집이라든지 네. 뭐 시장이라든지 가자 시장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그쪽이 아마 생활 터전이 생활하기가 좋았죠.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영남 아파트가 사실 당시에 이미 그 주변에 좀 아파트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위에 이제 진주 아파트가 있었어요. 진주 아파트가 네. 있고 그 밑으로는 영남 아파트 있는 데가 제가 거기 들어갈 때만 해도 돌산이 있었어요. 돌산. 네. 그런 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주위 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랬죠. 그 산들도 다 깎인 거예요, 그럼? 네. 지금 나은병원이라고 있죠. 네네. 네, 나은병원 그런 데가 다 돌산이고 그랬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언덕이 져 있는가 봐요. 그러면 그때 그 회사 근로자들이나 또는 주변 공장 근로자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거주를 했을까요? 주로 성남동, 가자동 쪽이 많이 살았죠. 성남동, 가자동이면 또 송림동, 네. 예, 이런 쪽에 많이 근로자들이 주거를 많이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어떤 회사 사택이 아닌 개인 거주였던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외지인들, 인천이 좀 외지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외지인들 좀 비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충청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충청도. 네. 네. 그 다음에 전라도. 네. 네. 그런 쪽에서 많이 올라와서 살았죠.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서 네.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쪽에서 많이 오셨었어요. 네. 그때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생활 환경은 뭐 시장도 잘 되어 있었고 교통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이랬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통근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까요?
일반 근로자들은 없었고요. 네. 뭐 저런 사무직들, 네. 뭐 저런 큰 제철이나 뭐 동국제강이나 뭐 이런 동아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 서울에서 출퇴근한 사무직들이 있었죠. 네. 그때 그런 분들의 그 교통수단이 또는 도로가 좀 잘 되어 있었나요? 그때는 아마 고속도로도 생기고 그래서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경인고속도로요? 뭐 또 기차도 다녔고 전철도, 네, 전철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북항에 오셔서 지금 이곳에서의 생활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은 가자동을 거쳐서 이 북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북항으로 이전하신 건 언제고 또 왜 이렇게 북항으로 오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가자동에 올 때만 해도 그 모든 그 주변 환경이 한가했어요. 근데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다른 회사들도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큰 원목차 드나들기 물류가 좀 불편하고 네. 길이 자꾸 좁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불편했고 또 이쪽 북항이 이제 1단지, 2단지 이렇게 생길 때 네. 그래서 그 가자동에 있을 때만 해도 아니 뭐 공장이 있는데 뭐 굳이 뭐 이쪽으로 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차츰 공장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또 들었죠. 근데 여기 2016년도에 부지를 마련하고 네. 그 후반에 공장을 지어서 17년도에 완공을 한 거죠. 네. 그러면 2017년부터 이곳에서 이제 네네.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 북한 쪽에도 지금 목재 단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지. 그 제가 들어올 때 2017년부터 그 네. 이후로 이렇게 많이 들어서게 된 거죠. 이미 매립은 그 전부터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공간들이 다른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주로 이제 한진에서 네. 운영하던 그냥 보세 구역이었어요. 보세 창고. 예, 그러다가 이제 한진에서 이제 이렇게 이 땅을 분양을 하면서 이렇게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면 이곳이 이제 한진 매립지에 들어가는 거고. 네. 네. 그러면 들어오실 때 이제 한진에서 땅을 분양을 했으면 이제 그 분양은 이걸 사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어떻게 이 용도가 원래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원목 수입 창구가 이제 인천항에서 북항으로 옮겨줘야 된다고들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업종에서 계시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수입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네네. 수입. 그러니까 이 북한에 이제 항구가 또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안부두 쪽으로 들어오던 것이 이제 북한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죠. 네. 그래서 이용이 더 용이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물류가 더 편해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원목 수입 창구 기능이 북항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이 목재 단지가 새로 조성이 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제 검단이라든지 남동공단 이런 곳에도 좀 그 목재 단지가 좀 있잖아요. 이런 곳에 있는 회사들의 입지에도 좀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분들도 이제 목재 이 야적장이 이쪽으로 많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이제 남동공단 분들도 여기서 사가고 다 했죠. 여기에서 목재를 사가시고? 네네. 네네. 옛날에는 이제 남항부두가 있었어요. 네. 남항부두에다가 야적을 했었는데, 네.
남항 부두가 이제 컨테이너 부두로 바뀌면서 이런 목재 원목장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가자동으로 목재 야적장이 생기면서 이제 남동공단에 이제 공장을 하던 분들이 조금 물류가 멀어졌죠. 불편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전하시는 분들도? 남동공단에 공장을 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주로 이제 가자동 쪽으로. 가자동에 공장이 있던 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제 여기 야적장이 있어서 이렇게 운반이 좀 편리하다 그러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쪽으로 오실 것 같거든요. 또 어디 외지 사람들이요? 아이고 남동공단에서. 남동공단에 이제 뭐 다 자가 공장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굳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새로 이런 목재 단지가 조성될 당시에 이 목재 업계 상황은 또 어떠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상 이 IMF 지나면서 목재 회사들도 많이 부도나고 네. 업종이 목재 회사가 많이 다른 걸로 바뀌고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목재 제조를 하는 분들은 또 생겨나고 네, 네. 그랬는데 사실상 한 15년 정도는 그 조경 방부목 시장이 좋아서 네. 좋았어요, 경기가.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 한 5년 전부터 목재 경기가 나빠졌어요. 네. 그리고 건설 회사도 목재를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네. 목재를 사용하던 원자재를 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이 자꾸 힘들어지고, 또 그간에 이제 제조업을 안 하던 사람들이, 유통하던 사람들이 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제조업이 자꾸 힘들어졌죠. 또 힘들어진 이유도 목재를 종사해 하던 사람들도 이제 다른 업종으로 바뀌고, 또 목재를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목재 제조업이 자꾸 힘들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은 그래도 힘든 시기였는데 또 북한의 목재 단지가 이렇게 조성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부목 시장이 조경시설 방부 시장이 지금도 이제 하지만 네. 계속 그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네. 그때 무렵에 이제 조금 더 넓혀져서 이제 목재 시장이 여기까지, 목재 단지가 여기까지 조성이 되게 된 거네요, 그럼. 네. 네. 그런데 이 북한 일대가 뭐 북항로, 청라산업단지, 또 북한 항만 배후부지 이런 곳에 이제 목재 단지가 세 구역으로 좀 나눠지잖아요. 근데 선생님 여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청라 1단지 생길 때는 제가 네. 가자동 공장이 있잖아요. 네. 있고 하니까 뭐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네.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저쪽 배후부지는 네. 그 항만공사에서 그거를 임대를 한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임대였어요? 항만공사에서 네네. 지금 하고 있는, 지금도 임대예요. 네. 거기가 30년 임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분도 이제 그 원목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를 뭐 평수를 크게 임대를 했죠. 그래서 저쪽 배후부지가 생긴 거고, 네. 또 지금 3차로 저쪽에 또 배후부지가 또 생겼잖아요. 네. 거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항만공사에서 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배후부 단지라는 게. 그러면 각 구역마다의 좀 특징적인 건 좀 이렇게
임대를 하느냐 아니면 분양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역이 좀 나눠졌을까요? 아니면 또는 이 분양 업체가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한진이나 그러니까 배우 부지를 네. 들어간 분들은 이제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원자재도 야적을 해야 되고 네.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네. 저 면적이 크니까 네. 네. 그래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그 한진 부지라서 분양을 한 거고 그 항만공사에서 이렇게 저 임대를 하는 건 3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임대료나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평당 뭐 그 당시에 보니까 한 1,500원인가? 평당 1,500원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임대료 말씀하신 네, 거죠? 임대료. 임대료가. 네. 15,000원인가 1,500원인가 그게 헷갈리네. 그래서 1,500원 저도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요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네. 그 가자동이나 성남동이 이제 좀 땅값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남동 그 국가산업단지 남동공단이라는 곳 검단 등지로 이주했던 목재 업체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땅값 문제에 있어서 이 북항 쪽 배우 부지는 좀 어떤 편이에요? 여기 분양할 때는 땅값이 저렴했죠. 적당한 거죠. 적당히. 네. 네. 그때 시세에 맞게 네네. 되었던 거예요. 네네. 어느 구역이 가장 먼저 개발 마치고 이런 회사들이 좀 입주를 시작했나요? 지금 요 그랜드 골프장 있는 네. 구역 청라 1단지가 제일 먼저 생기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이 그랜드 골프장부터 그럼 그 주변에 그 주변으로요? 그러면 그 주변 일대에 있는 공장들이 가장 먼저 좀 입주를 했던 거네요, 그렇죠? 입주. 네, 거기는 이제 청라 1단지죠. 청라산업단지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가 이제 1차적으로 목재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요건들, 북항의 입주 요건이나 뭐 자격은 좀 있었나요? 1단지나 여기 청라 여기는 자격 요건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뭐 와서 공장을 짓고 네. 뭐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은 다 들어온 거죠. 그러면 꼭 목재 단지여야만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죠. 네. 네. 여기 이것도 항만 부지예요. 여기가 다. 네. 항만 부지 항만 부지인데 여기도 이제 업종이 아무거나 안 돼요. 네. 여기 저희가 있는 데는 목재, 자동차, 철제 네. 이것만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이외의 사업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게 허가가 안 났죠. 서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때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지원책도 있었을까요? 제일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는 은행에서 대출을 90%를 해줬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줬을까요? 글쎄요, 뭐 은행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쪽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어떤 발달을 시키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입주하려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이유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에 이런 목재업이 그 당시만 해도 뭐 괜찮았고, 네. 그냥 은행에서도 뭐 땅을 뭐 이거 90% 해줄 때는 땅을 다 담보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수월한 거죠. 네. 부담이 그렇네요. 덜했죠. 네. 자기 자본이 적어도 네.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 네. 네. 아이고, 너무 좋은데요. 북항으로 이주했을 당시 이제 가자동에 있을 때와 북항으로 이주해서 이제 사업체 규모는 또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이쪽으로 오니까는 뭐 물류가 편해지고, 예. 네, 그런 게 제일 좋고, 또, 뭐 하던 사업이니까 이쪽에 와서 새로 또 이렇게, 방부 시설도 잘 하게 됐고, 네. 또 제재기도 뭐 새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제재기도 이사 가면은 뭐 다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하는 참에 이렇게 좀 많이 네, 변화를 네, 주셨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들어오실 때 여기에 이렇게 건물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없었죠. 네, 주로 또 몇 개 정도 어떤 거 좀 기억에 남는 회사들 몇 개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여기에는 이쪽 주변에는 저희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면서 옆에 생기고 다 이렇게 생기고 저 건너에 보면은 천막 창고가 있어요. 천막 보세 창고. 네. 그건 이제 한진에서 지어놓은 거죠. 네. 그거 몇 개 있었죠. 여기 회사 바로 앞에도 보세 창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 앞에? 예, 예. 요거는 이제 최근에 생긴 거죠. 아, 여기는 최근에 생겼고요. 네. 오,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기업들 또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옆에 건물 다 그렇죠. 일단은 선생님 자리 잡으시고 네네, 이제 건물들이 네. 들어오시. 그 주변에 같은 목재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여기로 많이 들어오셨어요? 북항으로. 그렇죠. 네. 선생님이 먼저 자리를 잡으시고 제일 먼저 생긴 데는 저기 위에 청라 1단지. 네. 거기가 먼저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2차로 여기가 분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교통이 편리해지고 이쪽으로 또 자재 수입이 편리해졌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또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당시 들어오고 그럴 때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시고요. 네, 이 제조업을 하기에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이렇게 나무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주변이 깨끗한 것 같아요. 목재에서는 먼지는 없죠. 톱밥은 네네 그런 게 전부 날려서 이제 톱밥은 그 톱밥 사이로가 있어요. 네. 사이로로 다 들어가니까. 네. 요즘엔 정말 네,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도 싶은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북항 일대에 목재 전용 야적장이 없나요? 이 전체 우리 그 목재 산업의 이 야적장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네. 야적장을 얻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수입하는 분들이. 어떤 임대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목재 업체들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개별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재 산업 단지가 생기면서 우리 대한목재협회에서 네. 항만청에다가 저 안에 이제 그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 목재 야적장으로 해달라 그렇게 네.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잘 안 네. 되고 있어요. 네. 그게 가장 또 큰 불편함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업종, 뭐 설비나 또는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뭐 각자 회사들이 뭐 휴게실이나 이런 게 다 있죠. 네. 그러면 이 질문만 하고 조금 쉬었다 갈 텐데요. 예전에 북항의 모습도 보셨잖아요. 이 모습이 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재단지가 되어 있는 북항의 모습도 보고 계신데 좀 가장 큰 변화? 이런 걸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 북한 이쪽 공장들이 들어서기 전에는 네. 완전히 벌판이었죠. 이 매립을 해서 만들어 놓은 벌판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각자 이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창고가 많이 필요한 거죠.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는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를 그 수입 창고를 여기 네. 한진에서 네.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보세 창고로. 네. 네. 그럼 이런 배후 부지는 계속 개발 중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항만청에서 개발을 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도 좀 지속적으로 목재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요즘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자리는 이제 다 각자가 분양받고 예. 사용하고 있고, 네. 또 사업을 하던 분들이 또 안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건 있겠죠.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분양을 해서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조용팔 선생님 2회차 면담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협회 활동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목재 산업체들 간에는 좀 교류가 활발한 편인가요? 네, 뭐 사업적으로도 뭐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네. 네,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네. 뭐 잘 지내고, 또 우리가 교류를 또 하게 되는 게,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목재 협회라는 골프 모임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걸 통해서도 지금 잘 활동들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목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좀 어린 연세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2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부터 같이 해 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좀 계신가요? 그때 같이 이렇게 제 나이 또래 네네. 있죠. 많죠.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또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네네. 계신 거예요? 네. 여기 우딘 강원선 회장이라든지. 우딘? 네, 우딘 또 그리고 뭐 남동공단 쪽에도 많고. 네. 또 주위에도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면 이런 협회가 인천에만 있는 건지, 또는 어떤 지역마다 목재 협회가 다 따로 있고 또 그런 협회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러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 대한목재협회가 생기고 나서 각 지역에, 전라도 쪽에도 무슨 목재협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네. 저희 지금 대한목재협회는 전국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죠. 전국적으로요? 네, 그런 협회가 되기를 그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어떤 교류의 창구, 소통의 창구는 좀 있나요? 다른 지역들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목재협회 회장인 이윤옥 회장이 네. 많이 그렇게 활동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협회를 통해서 목재 업계를 대표해서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재는 옛날에는 목재법이 없었어요. 네. 목재법을 산림청에서 정부에서 만들면서 네. 그런 목재에 관한 법률도 생기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협회에서 산림청이나 지자체하고도 많이 그런 걸 가지고 활동들을 하죠. 그러면 대한목재협회가 있고 지금은 또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런 것도 있고 목재산업 총연합회 이렇게 목재산업 관련 단체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신 단체는 어떠한 것들이 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는 네. 뭐 우리 대한목재협회만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 나머지들은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적을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한국목재보존협회도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에 좀 적을 두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 단체들, 그럼 대한목재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요? 아니요. 대한목재협회가 하는 일. 지금 그간에 이제 그 개개인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던 분야를 네. 우리가 이제 그래도 목재 뭐 어떤 업체들 보면은 그 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도 목재협회를 좀 만들어서 좀 여러 가지로 활동을 좀 하자 해서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선생님의 활동도 있으셔요? 뭐 그냥 저는 부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이렇게 명목을 유지하고 있죠. 선생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 지금은 부회장으로 이렇게 계시다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전에 좀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한목재로서는 뭐 네. 그렇게 크게 활동은 우리가 이제 네. 뭐 회장이 있으면 회장들하고 같이 그 관해서 뭐 산림청에서 나오는 뭐 법이라든지 네. 또 뭐 무슨 산림과학원에서 나오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고 그러죠. 네. 네. 그러면 목재협회는 언제쯤 생겼고 선생님은 언제 또 가입을 하셨어요? 목재협회가 2015년인가 16년인가 내가 그거 잘 모르겠네. 그러면 2010년대 중후반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만들어질 당시에 선생님 가입 바로 하셨고요? 네.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한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넘었죠, 10년이? 네, 10년이 좀 넘었을 텐데 그때 계속 부회장은 언제 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계속 회장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보다도 더 좋은 능력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고사를 했죠. 선생님께서 또 많이 뒷받침을 많이 해주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 부회장 선출하실 때 또 어떻게 선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협회를 만들게 된 거는 이제 거의가 이제 저희 또래. 네. 우리 지금의 그래도 중추적으로 역할을 목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네. 저희 또래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선생님은 좀 2세대 목재 하시는 분이시고 또 1세대가 있었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런 1세대의 좀 대표적인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또는 어떤 기업을 운영해 오셨던 분이 있을까요? 1세대 하시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네네. 돌아가시고 살아 있어도 사업을 안 하고. 그래서 목재 업계에서 좀 전설 같으신 분들 어떤 분이 좀 돌아가셨어도 좀 성함이나 또는 목재 그 회사나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지금은 같거든요. 최명환이라는 지금 올해 한 80 됐어요. 네. 그리고 또 김태규, 홍성명, 네.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좀 돌아가셨고, 네. 지금 살아 계신 분은 그 최명환 씨라고. 네. 그분이 요 앞에 지금 운영하는 그 보세 창고 거기 네. 회장님이시고. 그러셔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부회장 하시면서 임기나 이런 거는 별도로 없으신 거죠? 임기는 이제 뭐 회장 바뀔 때마다 뭐 고사를 해도 또 계속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했죠. 아, 그러면 특별한 업무 어떤 걸 좀 하시나요? 부회장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의 과정이 있으면 네. 회장이 회의 소집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뭐 아까 북한 부지에 뭐 그 야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논의하고 그럴 때 가서 뭐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거죠. 그럼 이런 협회를 만드셨을 때 활동을 하시면서 좀 그래도 이루고 싶었던 어떤 만드신 목적이든 또는 이루고픈 일이든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목재협회 하면은 이제 그 목재 관련된 우리 하고 있는 분들이 단합을 좀 하고 싶었고, 네. 또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협회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맞아요. 네.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이런 협회가 있다면 도움을 또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일반 이 회원들은 뭐 협회가 뭐 하는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협회는 그래도 또 나름대로의 뭐 목재법이라든지 산림청에서 나오는 뭐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다 해결하러 다니고 하죠, 협회가. 그래서 뒤에 힘이 돼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회장직을 재임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을까요? 뭐 열심히 뒤에서 회장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회장님이 또 읽어내신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회장들이 수입을 하면은 그 하역회사하고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뭐 하역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회의들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협회에서 이뤄냈다고 봐요. 하역회사는 자기네들 맘대로 뭐 하역비도 받고 뭐 방역비도 받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조정 역할들을 협회가 많이 했죠. 네. 이런 일들이 조정하는 역할들이 진짜 큰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한국목재보존협회에도 이렇게 소속되어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한국목재보존협회는 우리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우리가 웰빙과 친환경 문화의 그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경 분야가 이제 많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존협회를 만들게 된 거죠. 방부협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재를 보존하는 거. 오래 쓸 수 있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방부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이 질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 문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놀이터도 생기고 또 쉼터도 생기고 또 이 바닥 데크제도 그냥 세면이나 이런 거보다도 나무로 데크를 깔면은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각 지자체에서들도 그런 걸 원했고, 그래서 각 조경 담당자들이 또 그런 걸 우리 지역에도 이런 걸 만들자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목재 보존 협회가 큰 힘을 쓰게 된 거죠. 확실히 그 아이들이 넘어져도 덜 다칠 수 있는 거고 산에 오를 때도 이렇게 다리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도
어떤 회장직을 하셨나요, 여기서는? 네, 지금 2006년도에 제가 예. 회장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요? 네. 그러면 2006년도에서 네. 2009년까지. 2009년까지요? 네. 그러면 대한목재협회보다 이 보존협회가 더 먼저 생겼죠. 먼저 생긴 거네요. 네. 이걸 하시면서 또 대한목재협회가 필요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이때는 임기가 회장님 임기가 얼마나 됐을까요? 보존협회요. 네네. 보존협회 임기는 뭐 네. 2년마다 2년이 임기인데 네. 또 연임도 가능하고 연임도 했죠. 가능하고요. 네. 또 선출 과정은 투표로 이렇게 진행하셨나요? 그렇죠. 회원사들이. 네.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임기 내에 ACQ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CCA 약제에서 ACQ로 바꿨죠, 제가. 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좀 이루어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방부 약제가 세계적으로도 이런 밑에 땅 속에 들어가는 거나 습한데는 CC 약제가 제일 좋은 약제였어요. 근데 그게 비소호고 크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는 이 약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환경부 그 산림청 또 산림과학원 이렇게 같이 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약제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고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방지를 하셨던 그런 일이기도 하네요. 네. 그럼 이렇게 목재 보존 협회의 일은 선생님 회사의 주력 사업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회사 경험하고 이런 협회 활동이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줬던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회사하고 협회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이 일들이 보완이 돼서 좋아졌던 일들. 네, 그럼 제가 회장을 하면서 침엽수만 가지고 방부 산업을 했거든요. 네. 또 조경 시장에 또 큰 역할도 했고. 네. 그러면서 하다가 2007년도인가 그 산림과학원에서 이제 우리 방부 관련된 업체하고 네. 또 각 시도의 조경 담당자들하고 또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그 회의가 있었어요. 네. 산림과학원에서. 네. 그때는 이제 이 활엽수를 사용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조그맣게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전시를 해서 하니까 이제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네.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제가 설명을 해서 앞으로는 이것도 사용을 하면 좋겠다. 이거는 방부를 안 해도 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도 한번 관심도를 가져보라 했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그 활엽수를 조경 시장에 쓰이게 된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침엽수로만 했던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거든요. 침엽수는 방부가 잘 되니까. 침투를 잘 하니까 네. 그걸 쓰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활엽수가 침투가 좀 잘 안 됐던 거면 어떤 좀 그 침투가 잘 되게끔 하는 뭔가 또 개발을 하신 건가요? 활엽수는 단단한 나무예요. 네. 강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안 열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약재가 침투가 안 되는 거죠. 가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활엽수는 이런 파고라나 네. 이 쉼터의 파고라나 네. 또 이 방부를 안 하는 쪽에 그런 데크제 네. 이런 쪽에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샘플을 각 지자체나 이런 데 보내서 설계 회사에 보내고 네. 해서 그때부터 설계에 그 활엽수가 설계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침엽수로 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또 활엽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아, 네. 그게 이 벤치제, 의자목. 네. 요런 쪽에는 그런 그 단단한 나무가 쓰이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요 파고라 기둥제 예. 그런 데 쪽에 쓰면은 좋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권했던 거죠. 지금 쉼터에 그 파고라라고 하셨잖아요. 파고라인가요? 네, 파고라. 혹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자를 파고라라고 하잖아요. 정자. 아, 정자 파고라. 예. 정자 아시죠? 네. 사람 이름 정자가 아니고. 근데 파고라라는 영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파고라.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벤치목하고. 네, 벤치나 이런 것들을 좀 달리 사용하자 구분을 좀 지어주신 거네요. 네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벤치는 주로 좀 민자였던 것 같고 그 침목이나 그 등산할 때 나무들은 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좀 나무 종이 달랐던 건가요? 이 골이 파져 있는 거는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그런 옛날에 나무는 우리 철도 침목이나 이런 거는 전부 활엽수예요. 아, 네. 네. 그러면 그때는 또 무거운 게 지나가니까 단단했던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학교 마루 네. 그게 다 활엽수. 활엽수고요. 네, 그게 그 큐링이라는 나무예요. 큐링. 네. 그 앞비통이라는 거죠, 일명. 네, 네. 그런 나무로 다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정말 그거는 닦을수록 또 광도 잘 났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게 특정 사업이잖아요. 특수 사업이고 혹시 이제 이런 보존협회, 목조 보존협회에 들어와 있는 회원사들 뭐 의무적으로 다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회원사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그 방부를 하는 업체만 가입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목재협회는 대한목재협회는 이 누구나 목재업을 다 되죠. 하는 네. 분들은 다 가능하고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회사로 보면은 몇 개 업체? 그 당시에 보면은 한 15개 업체, 15개. 12개 정도 해서 이제 지방에도 생기기 시작해서 아마 네. 한 20개 업체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네. 네. 저는 이게 이제 또 목재를 또 다른 방향으로 사용해서 정말 어떤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산업이라서 많은 업체들이 좀 할 것 같은데 방부업을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네. 그렇군요. 그건 또 자기 공장도 있어야 되고. 아, 또 특수 시설이 좀 들어와야 네. 되니까. 네. 그러면 이 보존협회 회장 지내시면서 이 ACQ 하신 게 그냥 CC에서 ACQ로 바꾼 맞아요. 그거죠. 네. 네. 이 목표 이루신 거 정말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거든요. 네. 아이들 보호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침엽수 조경제를 잠시만요. 그 외에 목재 보존협회 대외 활동으로 또 기억에 남는 일들 좀 이런 게 있을까요? 목재 보존협회에서 하셨던 일?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방부 이 산업이 되기 전에 네. 그 전에는 이
담갔다 빼서 방부를 하는 게 있었어요. 담구었다가? 네. 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탈피를 해서 네. 이제 제대로 된 목재 방부를 만들어 보자. 방부 목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네. 생긴 일이거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그 건설 쪽이나 이 조경 시설 분야 네, 네. 쪽에를 이제 많이 이제 쓰여지고 하면서 이제 그 시장을 넓혀간 거죠. 지금 이제 담그었다 뺐다라고 하는 건 아까 그 방부제를 침투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침투시킨 게 아니라 담그었다 뺐다가 겉에만 살짝 약재가 묻은 거죠.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나무에 골고루 내부까지 침투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압을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 처음 이제 입사하셔갖고 목재업에 처음에 발을 들여 놓으셨을 때 하고 현재 하고 비교했을 때 이 서구 목재단지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차이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시설도 노후화됐고, 네.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기계 분야도 좀 자동 분야가 많이 생겼고 그런 거 했죠. 그 전에 처음에 봤을 때는 전기로 안 하고 발동기로 돌려서 제재를 하고 그랬어요. 예. 그때는 뭐 지게차도 없으니까 전부 사람이 미고 다니고 막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게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때랑 지금을 비교하시면서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그때는 내가 또 저런 걸 다 손으로 하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또 어쩌면 편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화를 떠나셔가지고 서구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것도 굉장히 오래 되셨잖아요. 40년이 넘었죠. 그럼 이제 이 서구라는 지역은 선생님께 또 어떤 곳인지. 고향이죠, 고향. 고향이죠. 제2의 고향이죠. 제2의 고향이고, 거의 이제 검단에서 오신 이후로 회사는 서구에서 떠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고향 같은 곳이고, 그리고 이제 현역에 아직도 이렇게 현역에서 든든하게 이제 목재업을 지켜주고 계신데, 또 앞으로, 목재 산업의 종사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신 분으로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제조업이 점점 쇠약해지니까 그 제조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해요. 네. 이 계속 좀 이어지고,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협회에서는 뭐, 이런 교육들을 좀 하고 그러나요? 어떤 뭐 교육? 양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목재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뭐 목재협회에서 뭐 없죠. 뭔가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으면 굉장히 또 매력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렇게 또 쉼없이 달려오셨지만 항상 또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 글쎄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만족은 하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재 산업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네. 뭐, 인원서부터, 네. 또 뭐, 그 쓰여지는 곳이 점점 적어져요. 또 이 유통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니까, 네. 이 제조가 할 일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재는 뭐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한, 살아있는 한 목재는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재 제조업이 계속 발전 더 되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뿐이죠. 네. 그러면 그 목재업이라는 게 선생님께는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미일지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글쎄요, 뭐 어려서는 뭐 제가 목재 이런 걸 하리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목재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참 내가 이 선택을 잘 했구나 하면서 뭐 생활하는데도 이 목재 때문에 생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남은 생을 목재에 올인하고 싶죠. 네. 네.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청년들이 또는 지금 이제 전 세대가 바뀌면서 이 세대들이 제조업에 관심이 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좀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좀 찾게 될까요? 이런 일들을. 그 요즘에 보면은 뭐 젊은 세대들이 이런 힘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뭐 가진 사람 위에는 네. 이 업에 종사하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유통업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께 드릴 질문을 마무리를 했는데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그래 지금 뭐 이 목재에 관해서 서구에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을 나눴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고 또 인간이 살아있는 한 또 저런 어떤 세면 문화 또 철 문화 이런 것보다도 질이 좋은 목재 문화가 계속 발전됐으면 해요. 네, 선생님 인터뷰하는 내내 진짜 이 나무처럼 따뜻한 이런 감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인터뷰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더 좋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때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조용팔 선생님 2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